대형 병원에서 21년째 간호사로 재직 중인 최 씨는 최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3년 전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현재 항암 치료 중인데요. 설상가상으로 한 달 전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 씨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잦은 잔소리와 이해할 수 없는 경제관념 때문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몸도 아픈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아이들까지 뺏겨버린 최 씨.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 이러면서 저희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자, 들어보죠. 네, 일단 사연자는 최 씨입니다. 일명 빅5라고 한다는데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형 병원에서 21년 동안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 남편이랑은 옛날에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는데 교제 4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아이 임신 사실을 남편한테 알리고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남편이 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전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교제 중에는 그런 말을 일절 안 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남편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일단 당시에 최 씨로서는 아이를 지울 수가 없어서 남편 과거는 눈 감고 일단 결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이 둘을 낳게 됐습니다. 임신했다고 딱 하니까 실은 나 한번 갔다 와서 그 얘기를 그제서야 했다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청천벽력이었겠지만 뭐가 됐든 임신을 한 상태니까 또 그냥 넘어간 거죠. 자, 잘 넘어갔다고요? 일단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고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돈이 발생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가계부를 넘겨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볼 때에는 남편이 주식도 잘한다 그러고 또 경제적인 지식도 많이 알 것 같으니까는 또 남편이니까 그 가계를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 남편이 사실은 가계를 보면서 아내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그 지출 내역 같은 걸 보고를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그 남편이 사사건건에 아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나선 거기 시작했던 거죠. 일단 물론 돈 관리를 남편이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그런 씀씀이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한 말이죠. 아주 심하게 간섭을 했던 모양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던 것 같은 게 심지어 뭐 장에 가서 콩나물 계란을 사도 이거 제일 싼 걸로 사라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했다는 거고요. 장바구니 5만 원만 넣어도 뭐 잔소리 바로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가게 경제를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카드를 몇 장 주면서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장 볼 때 쓰고 이거는 학원비로 쓰고 이렇게 카드를 맡기는데 그럼 그거나마 마음에 쓰냐 마음대로 쓰냐 그것도 아니고요. 카드 쓸 때마다 사전 결제를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답답해서 삽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클 텐데 지금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러면 남편도 본인 생활 씀씀이도 이렇게 꼼꼼하게 따졌느냐. 왜 저기에 사파가 저 뒤에 하얀 차가 있냐면요. 예. 차를 그렇게 좋아해서 아내한테는 그렇게 잔소리 해놓고 결혼 생활 8년 동안 차를 10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아주 비싼 외제차, 그냥 외제차도 아니고 고급 외제차로 그렇게 바꿨답니다. 뭔가 이렇게 검은 구름이 딱 들이우는 느낌입니다. 저 사파에서. 저도 뭐 숨이 턱 막히는데 만약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콩나물 제일 싼 거, 계란 제일 싼 거 사서 너 먹어 이러면 진짜 화날 것 같은데요. 아니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그래도 계란은 제일 비싼 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자기는 그렇게 부인한테 옥죄면서 뒤에 아까 그림 봤죠? 진짜 하이엔드 카잖아요. 그런 차를 10번이나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하니까 차테크를 한다라고 바꿨더니 차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이거는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야라고 부인을 설득시켰다는데 딱 열고 보니까 그 차를 아주 헐값에 팔아서 5억의 빚이 생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실 때부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결국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내분이. 네, 암 말기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2020년 6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처음에는 병간호도 해주고 평소랑 다르게 좀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고요. 최 씨의 보험금 등을 또다시 전부 다 가져가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최 씨의 병간호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당시에 최 씨는 항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후유증 때문에 폐경이 왔는데요. 당시에 남편이 내가 이 나이에 아내 갱년기까지 봐야 되냐 이런 막말을 합니다. 또 최 씨가 손발이 저리다고 하니까 운동을 해서 극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스스로 암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정말 이 가족인데 남들보다 못한 말로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어머니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암 선고받고 처음 만났을 때 최 씨한테 아픈 척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진짜 그 이혼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많은 이런 상담을 하시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실제로 지금 제보를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럴까라는 막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집안 분위기 문화는요 정말 일반적인 게 없어요. 각 집마다 너무 다르고 어떤 데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 하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이 집도 딱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여기서 일로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사로잡혀 있었고 야. 심지어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중에도 그래서 살림살이는 거의 아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뭐 설거지 한번 해주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 이런 게 남편이 맡았다는 거고 그럼 이거 뭐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어떤 이혼을 마음먹게 하는 계기가 있었던 게 예. 이게 빨래가 다 빨래 건조기에 돌리고 나면 이 바닥에 다 꺼내 놓잖아요. 남은 예, 예. 거 더 마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빨리 밥 안 차리고 뭐해? 항암 치료하고 아픈 아내가 빨래 건조기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짚고 있는데 밥 차리라고 온갖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상상도 안 간단 말이죠. 이게 진짜. 아까 이제 뭐 별별 상담, 저희가 이제 퓨처 핸즈업에서 무슨 빵 먹었다고도 하는 거 가지고도 막 이렇게 싸우는데 세상에 이 짓을 하면서도 부부 생활을 영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아내분 못 참죠, 당연히.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남편이란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모두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이. 나 이혼할래라고 부인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너 이혼하는 방법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가슴에 못 박는 그건 못이라도 대못을 박는 모습인데 이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아이가 학원에 갔답니다. 제가 뭐 학원 이름을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가서 아이를 탁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학원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는 안 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가 오늘 안 온다고 이야기했는 걸 그 부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학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럼 둘째는 유치원에 갔대요. 유치원에 가서 또 아이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 키우면 손에 자기 어플 하거든요. 아이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그 어플을 켜보니까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근처를 방방곡곡 다 찾아다녔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고 알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앵커가 말한 대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고 시댁에도 찾아가 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 부분 형사처벌의 가능성, 남편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진짜 생떼 같은 아이들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수소문에서는 못 찾았는데 아이들의 등본을 떼어본 거예요. 떼어봤더니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어허. 그 지역 가가지고 학교를 찾아다니다가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예. 찾아가지고 큰아이를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담임 선생님이 그 아빠 즉 남편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 남편이 급하게 뛰어가지고 막무가내로 애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울면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엄마가 말리고 있는데도 남편이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에 슝 가버린 거죠. 야, 이게 뭐죠? 아니 이게 지금
방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그 상황이 지금 학교에서 대낮에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최 씨는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겼는데 그 이후 상황 최 씨의 주장입니다. 시어머니랑 있는 아이들을 보고 최 씨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잡고 놔주질 않았고요. 심지어 최 씨를 때리고 밀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더니 예.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그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당시 아이 가방을 최 씨가 메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도 아이에게 다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 일단은 지금 부모 양측이 아이들을 서로 데려가겠다고 뭐 지금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마음의 상처는 아이들한테 또 오롯이 남겠죠. 이 제보자 아내분도 아이를 못 보니까 지금 힘든 마음 이해가 가긴 하는데 관련해서 이 제보자 아내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치과만 갖다 주러 갔는데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권 선생님이 전해줄까요?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못 봤어요. 그리고 치과방은 저희 집 아직 있고요. 네, 어제 생일이라서 한번 영상통화 카톡으로 하고 애들 얼굴 비춰주면서 하더니 제가 야 생일 축하해 했더니 내 생일 지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애기 생일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 오늘 생일이라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암 선고를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들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 사실 이게 이혼 소송 중일 때는 아직 부부가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공동 친권,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아이들을 데려간 것도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까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삶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만약에 가서 또 아이를 억지로 데려오죠. 그럼 이번에 또 아내가 또 아이를 억지로 데려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찰도 이렇게 물리려고 하시지 말라고 한 거고요. 이혼 소송 중이니까 혹시 변호사 도움을 받고 계신다라면 예. 아마 아실 텐데 양육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사전 임시 처분이 있어요. 좀 빨리 정해질 수 있게 이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이 아이가 이 상태에 있는 걸 둘 수 없다. 그런 어떤 양육권과 유아 인도 청구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그 이혼 소송을 아마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 계신다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하시기 어려워요, 이거는. 예, 법적 조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팀장님부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육권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혼 소송이 끝나면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아마 양육권 주장할 거예요. 양육권을 획득하게 되면 데려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양육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승 의원님.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는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분께서 분명히 잘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께서 다시 반론권을 행사하신다면 분명히 그거는 받아들이겠지만 처음에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사실이었다면 그 순간에 저는 형법상 아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양육권을 가져갈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누구한테서 어떻게 자라는지 가장 중요하고 아이의 의사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 지금 아내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받아오시고 양육권을 받아오더라도 그 돈은 남편분에게 양육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까 뭐 법적인 건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뭐 다른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뭐. 아이를 진짜 생각하는 게 본인을 생각하는지 아이를 생각하는지를 혼돈하시는 사례들이 많으세요. 내가 데리고 있어야 아이가 좋다. 저 사람 나쁜 일 한 사람이니까 애한테 안 좋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 번이라도 진짜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정말 보기 싫은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아이 때를 위해서라도 저 배우자에게도 어느 정도 양보해 줄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지금 아내분이 데리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거는 모르 왜냐 한쪽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혼 소송은 한쪽 얘기 들어서는 절대로 몰라요. 물론 이 얘기만 보면 남편분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법적 도움을 받으시라고 한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네, 일단 이상훈님은요, 아이 데려가 놓고 아이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아빠 행세를 하나요? 하셨고요. 박경욱님,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레이첼님, 완전 내 얘기네요. 그래서 전 4년 전 이혼 소송으로 작년에 이혼 판결 났어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유채님, 우선 제보자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암 선고, 암 투병 중이시라니까 진짜 건강부터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남편분 반론,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별별 상담에서 하면서 항상 이렇게 반론 주세요. 반론이 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하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